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재미를 나누는 신문사 에이코의 편집장 커리입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사랑입니다. 우한폐력 때문에 우리 사회가 참 혼란스러운데요. 부자들은 이 시기를 독서를 하면서 미래를 준비한다고 합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기 위해서라도 독서는 필수인데요. 이번 시간은 아직 독서 습관이 자리 잡지 않은 분들을 위해서 마련했습니다. 바로 독서 천재가 된 홍대리인데요. 이 책은 우리나라 최초로 소설로 된 독서 입문용 서적입니다. 실제로 청년 시절부터 빚더미에 올라앉았던 이지성 작가와 정혜일 작가의 실제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그들의 인생은 무엇 때문에 바뀌었을까요? 딩동댕! 네, 맞습니다. 바로 독서입니다. 이 책의 주인공인 홍대리는 독서 멘토들을 만나면서 밑바닥 인생을 탈출하는데요. 이 이야기가 허구가 아니라 실제 작가들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더 설득력 있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책을 통해 두뇌가 바뀐다고 하는데요. 구독자 여러분들도 한번 경험해 보시겠어요? 첫 번째는 독서법의 첫 단계죠. 독서 습관 자리 잡기에 대해서 나옵니다. 독서는 인생을 변화시키는데 선택이 아니라 필수죠. 100일 동안 총 33권의 책을 읽으면서 독서 습관을 잡습니다. 66일이면 모든 습관이 사람 몸에 이렇게 익숙해진다고 하는데요. 곰이 동굴 속에서 쑥과 마늘만 먹고 100일 동안 버텼던 것처럼 우리도 100일 동안 독서에 한번 미쳐보도록 합시다. 처음에 독서를 시작할 때는 장르를 가리지 말고 내가 좋아하는 책 33권의 책과 명언집을 구입하라고 합니다. 짜투리 시간까지 체크를 해서 독서 시간을 만들고요. 아침 저녁 큰 소리로 나는 오늘도 책을 읽는다를 외쳐야 합니다. 3번 이상 외치세요. 이렇게 일주일에 2권씩 읽으면서 독서 일기도 씁니다. 이렇게 열심히 독서를 하다 보면 슬럼프가 올 수도 있는데요. 자연스러운 현상이니까 너무 고민하지 마세요. 항아리에 물을 반이나 채웠는데도 별다른 변화가 없다면 아무래도 사람은 지치게 되죠. 그런데 끝까지 물을 채워 넣는다면 물은 항아리 밖으로 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마치 물이 99도에서 끓지 않고 100도씨가 돼야 끓어야 하는 것처럼요. 슬럼프를 극복하려면 멘토를 만나거나 동지를 만나야 합니다. 그 두 가지 다 안 된다면 도서관에 가는 것도 한 방법이죠. 저 같은 경우엔 폴레폴레 독서 코칭에서 이지성 작가와 정혜일 작가에게 독서 코칭을 받았습니다. 코칭을 통해 책 읽는 동지들을 많이 만났고 지금은 매일 아침마다 성공 문구를 외치고 있습니다. 저는 국회 도서관을 자주 가는데요. 요즘은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서 집에서 독서를 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도서관에 가면 좋은 에너지들이 많이 나오는 것을 느낄 수 있는데요. 이거를 유령 DNA라고 부르기도 하더라고요. 그 책에서 나오는 열기와 그 책을 공부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에너지가 시너지 작용을 일으켜서 그런 긍정의 힘이 나오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100일 동안 독서 습관이 내 몸에 붙었다면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겠죠? 그 다음 단계는 내 분야의 책 100권을 읽는 것입니다. 대학교 강의나 박사 과정을 수료할 때 약 100권의 책이 기본이라고 하는데요. 저는 독서 코칭을 받는 6개월 동안 약 80권의 책을 읽었습니다. 지금은 전문 분야 책 100권 읽기에 도전하고 있고요. 4차 산업과 인공지능 책을 읽다 보니 개념들이 제 머릿속에 들어오는 것이 느껴집니다. 구독자 여러분, 한 권의 책에는 그 저자의 30년간의 노하우가 담겨져 있다고 해요. 그러니 100권을 읽는다면 약 3,000년의 시간이 쌓이는 것과 마찬가지죠. 와,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3,000년이라니요. 독서할 때 주의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반성과 성찰이 없는 독서죠. 이런 독서는 자칫 독이 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저 아는 것에만 그치는 독서는 나만 똑똑하다는 편견을 낳을 수 있기 때문이죠. 저는 어릴 때 별명이 책벌레였는데요. 그 흔한 고물줄놀이나 공기놀이를 하지 않았습니다. 덕분에 워킹 딕셔너리라는 별명도 또 하나 가졌는데요. 사회생을 하면서 제 별명은 헛똑똑이가 됐습니다. 세상과 소통하지 않으니 혼자서 고립된 거죠. 자아 성찰이나 반성의 시간도 갖지 않았어요. 그 고립은 결국 실패로 가는 길을 선택하게 됐고 그 수렁에서 빠져나오는 데는 처참한 희생이 따랐습니다. 지금은 산책을 하거나 일기를 쓰면서 제 자신을 되돌아보고 반성을 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독서 천재 홍대리에서 강조하는 것이 바로 실천하는 독서인데요. 책만 읽는 독서는 변화를 가져오기 힘들기 때문이죠. 바로 예전에 제 경우처럼요. 적극적인 독서만이 보다 큰 변화를 가져옵니다.
이제 막 독서를 시작한 사람에게 도움을 주거나 동기부여가 되는 글귀를 집안 여기저기에 붙입니다. 저 같은 경우엔 이렇게 옷장 위에도 붙여놓고 책상 위에도 많이 붙여놓는데요. 이 방법 외에도 자신의 멘토를 다운받아서 창문 같은 곳에 붙여놓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저 같은 경우엔 이렇게 멘토들의 사진을 창문에 붙여놓고 가끔씩 질문을 합니다. 가운데는 저예요. 저자 강연회를 찾아가 궁금했던 점을 질문하거나 저자에게 이메일을 보내 직접 인터뷰를 요청하는 것도 직접적인 실천 독서의 한 방법입니다. 서평이나 이렇게 유튜브 동영상을 올리는 것도 직접적인 실천 독서 방법 중 하나죠. 독서 천재가 된 홍대리에서는 저자인 CEO를 직접 만나서 인터뷰를 해보라는 조언을 하는데요. 사실 CEO는 매우 바쁜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독자가 연락을 취해서 인터뷰를 하고 싶다고 하면 흔쾌히 응해주기도 하더라고요. 시간을 귀하게 여기는 CEO들이 왜 독자들의 인터뷰에 응해줄까요? 제 생각엔 아마도 소통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내가 쓴 책에 대해서 궁금하거나 배울 것이 있다고 연락을 취하는 독자에 대해서 저자도 궁금하게 여길 것 같습니다. 인터뷰의 목적은 배움입니다. 따라서 겸손한 자세로 경청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리고 궁금한 것은 질문하시고요. 책에 사인도 받으시고 사진도 같이 찍으시길 바랍니다. 인터뷰가 끝나면 1시간 안에 감사 문자를 보내고요. 인터뷰한 내용을 잘 정리해서 그 CEO에게 메일로 전달합니다. 인터뷰를 통해 뭘 배웠는지를 첨부한다면 더 좋겠죠? 그동안 제가 기자로서 인터뷰를 해왔던 것에 대한 꿀팁을 드리자면 인터뷰 질의서를 미리 보내는 겁니다. 그리고 시간은 얼마 정도 소요된다. 이 시간 괜찮으시냐 이렇게 물어보고 구체적인 날짜와 시간을 잡는 거죠. 독자가 하는 인터뷰는 언론사가 하는 인터뷰와는 여러 가지 면에 다르기 때문에 좀 부담 없이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독서 습관을 잡으려면 100일 동안 33권의 책을 읽는다. 짜투리 시간까지 아껴서 독서를 하라. 내 분야 전문 책을 100권 읽는다. 그리고 중간에 포기하지 않는다. 멘토와 동지들을 만나 적극적인 독서를 한다. 저자 인터뷰를 통해 살아있는 지식과 그들의 인생을 배운다. 너무 어렵다고요? 차근차근 해보세요. 힘드신 분들은 아래에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답장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또한 적극적인 독서의 한 방법이니까요. 독서는 꿈을 현실로 만들어주는 가장 강력한 도구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마무리하기 전에 에이코의 창의력 기르기 한번 하고 가실게요. 자, 오늘의 단어는 뭘까 궁금하시죠? 첫 번째 단어는 자동차가 나왔습니다. 두 번째 단어는 바다가 나왔네요. 세 번째 단어는 강의입니다. 바다가 보이는 곳에 자동차를 세워놓고 그 안에서 강의를 하는 것 어떨까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